반갑습니다. 산문이 먼저 경제입니다. 자, 우리 14강은 반문화와 하위문화가 되겠는데, 반문화와 하위문화는 그냥 단순해요. 얘는 이제 무조건 단독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지문의 길이를 늘리는 추세라서 좀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다. 그냥 하위문화는 특정 문화를 이제 무시하거나 이제 좀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향유하는 문화다. 뭐 사투리 같은 게 되겠고, 뭐 과자를 과자라고 부른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추를 전구지라고 부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 문화가 되겠습니다. 민성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예요. 너무 요즘에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본 지 사실 얼마 안 됐지. 축제 때 봤으니까. 민성이 그래서 보고 싶고요. 저랑 이제 조만간 대회를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방학 때부터 또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반문화, 하이문화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음, 이 단어는 주류 문화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 제가 지금 힘들어서 글씨가 좀 개발세발이거든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주류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 다수가 향유하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국말, 아니면은 뭐 김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주류 문화의 예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주류 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하위 문화인데, 음, 하위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향유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문화의 종류를 이제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게 지역 문화가 있습니다. 지역 문화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 사람들만 향유하는 문화가 돼서, 뭐 특정 지역의 사투리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의 식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문화가 되겠고, 이제 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뭐 제주도 사투리 이런 것도 대표적인 지역 문화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뭐 순대를 어디다 찍어 먹는지 이런 논쟁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지역 문화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세대 문화가 있는데, 특정 세대만 향유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줄임말이라든지 신조어는 10대, 20대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트로트 같은 경우는 주로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주로 이제 누리는 그런 문화라는 것들이 이제 세대 문화의 특징이 되고요. 세대 문화 중에서도 이제 잘 나오는 게 청소년 문화가 있어요. 음. 청소년 문화 중에서 줄임말, 신조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음, 반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문화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반문화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 주류 문화를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주류 문화에 이제 도전하거나,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이제 반문화가 되겠고,
사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사례를 제가 지금 뭐 당장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문화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은 좋은데, 특징 한 제가 5가지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해요. 하위 문화는 상대성을 가져. 이게 뭔 소리냐면, 특정 지역에서는 이게 하위 문화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주류 문화가 될 수가 있고, 주류 문화였다가 뭐 반문화가 될 수도 있고, 주류 문화였는데 뭐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조선시대였던 거, 조선시대는 반문화였다가 요즘에는 주류 문화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대나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정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천주교가 있거든요. 너 병인박해라고 알아? 병인박해가 뭐야? 천주교 신자들을 죽인, 병인년에 일어난 천주교 신자들을 대규모로 사형시킨 그게 이제 병인박해인데, 조선시대 후기의 천주교는 반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지금 하위문화지. 너 천주교야? 은퇴기는 종교 있어? 없어요? 지금은 하위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 20%에서 30% 가량이 이제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반문화에서 하위문화로 바뀐 사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주류 문화였다가 하위문화가 된 것도 있어. 뭐 예를 들면 한복. 조선시대 때는 나처럼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조선시대 청바지가 어딨어. 근데 요즘에는 청바지를 이제 10대, 20대들은 많이 입고 다니잖아. 지금 너도 청바지죠? 은택이는 바지를 안 입고 있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위 문화였다가, 반문화는 아니죠, 청바지가. 하위 문화였다가 이제 주류 문화가 되는 그런 것들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하위 문화의 총합이 얘가 주류 문화냐라는 선지가 자주 나오거든? 응. 맞아, 틀려? 왜 아니에요? 앞으로 계산할 수 어, 우리 문화라는 거는 더하고 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문화라는 거는 그냥 각각의 문화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천주교 문화랑 불교 문화랑 기독교 문화를 더하면은 뭐 한 우리나라 90% 정도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 전체 종교 문화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뭐 원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문화는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반문화란다. 하위 문화는 그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있어요. 응? 응. 하위 문화가 다양하면 다양한 사회일수록 저 문화는 다양성이 많구나 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플러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사회가 다원화된다는 거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는 거야. 다원화될수록 하위 문화가 어떻게 돼요? 하위 문화가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떤 소수 집단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하위 문화가 더 다양하게 그렇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하위 문화의 향유자도 얘네들도 주류 문화를 향유합니다.
쟤네는 하위 문화를 향유하는 애들이니까 하위 문화만 향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천주교거든요. 저는 천주교인데, 그럼 하위 문화의 향유자죠. 그럼 나는 천주교인데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주류 문화도 향유를 하는 거지. 뭐 그런 게 있고요. 다섯 번째, 음, 일탈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일탈에 규정되는 게 이제 반문화가 되겠고, 음, 그러면 제가 다섯 가지만 설명해 드린다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소속감이나 아니면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일 텐데 그냥 서로 말투만 듣고 이 대구가 이러면서 갑자기 막 친해져요. 막 어디 막 나 수성구 어디 나 황금동 나 그 옆에 범어동 산다 막 이러면서 막 친해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니 누구 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반문화는 얘는 하위 문화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문화를 가지고 반문화는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반문화는 소속감이나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모든 특징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될 때 뭐 수특에도 있고 기출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표를 좀 그려봐봐.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렸어? 우리 하위 문화는 하위 문화에만 속하는 거야. 반문화는 반문화에도 당연히 속하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하위 문화에도 속해요. 그 다음에 주류 문화는 주류 문화에만 포함이 된다. 유일하게 두 가지의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는 반문화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화 개념, 이거는 어느 교재에도 없어요. 심화 개념 하나만 할게. 음. 승훈아, 김치 있잖아. 김치는 하위 문화야, 반문화야, 주류 문화야? 그 다음에 경상도 사투리가 있어. 이거는 하위 문화야? 맞아요. 이게 100% 주류 문화다. 이게 하위 문화다. 라고 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전체 지역을 설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정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지역을 동아시아 문화라고 해볼게.
그다음에 뭐 유교가 있고 김치, 뭐 경상도 사투리 뭐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동아시아 문화의 주류 문화죠. 김치는 동아시아에서도 한국 사람들만 향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하위 문화가 되고 얘도 하위 문화가 돼요. 근데 전체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하면은 얘는 주류 문화가 되고 얘도 주류 문화가 되고 얘가 하위 문화가 되죠. 근데 은퇴 여기 나오니? 전체 지역을 경상도로 좁혀볼게. 그럼 경상도에서는 유교도 주류 문화, 김치도 주류 문화, 경상도 사투리도 주류 문화가 되면서 표준어가 오히려 하위 문화가 되는 더 전체 지역의 설정 범위에 따라서 특정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상대성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1번 갑국의 A 집단은 현대 문명에 대한 동그라미 치세요. 저항의 의미로 저항의 표시. 자동차 대신 마차를 이용하여 걸어 다닌대요. 그래서 이들은 주류사회의 가치를 전수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자신들만의 신념에 따른 전통을 구성한다. 이건 무슨 문화야? 반문화죠. 일국의 젊은 층에서는 종교 거래 플랫폼이 상용화되었다. 젊은 층에 동그라미 쳐볼까? 이들에게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환경,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로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행동 방식. 무슨 문화야? 하위 문화 중에서도 특정 세대만 공유하는 세대 문화가 되는 겁니다. 1번 가해는 문화가 지나치게 상품화되는 경향 이런 거 없고요. 2번 가해에서는 하위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로 대체되는 내용 없어요. 3번 세대 문화가 전체 사회 문화의 세대 문화가 전체 사회의 문화를 다양하게 하는 양상 맞습니다. 3번이고요. 4번 주류 문화를 거부하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가해에 나타났죠. 반문화의 특징이고요. 5번 모두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뭐였어? 문화 그치. 이런 얘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이게 이제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인데 3번이고요. 이렇게 좀 내용이 갑자기 길어져.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945년 이후 침략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이 취한 태도는 망각이었는데 독일 사회는 전쟁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공적 의례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취했던 태도죠. 이게 지금 주류 문화적 성격이고요. 전쟁의 상처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고 50년대에도 지속된 침묵의 연합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풍토래. 이게 사회 전반적인 풍토잖아. 응? 그럼 기억은 주류 문화죠. 내가 힘이 좀 센가? 응. 특히 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학생 봉기는 전쟁 희생자로 자신들을 포장해 온 부모 세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위주 줘봐. 부모 세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전쟁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를 공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냈고 전쟁의 기억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투쟁의 양상을 띠며 심해졌고 당시 젊은 세대가 공유했던 집합적 죄의식은 70년대에 들어서 공적 의례 중심의 서사가 됐대. 니은이 뭐야? 얘는 이제 하위 문화 중에서 이제 반문화에도 해당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70년대부터는 대중문화의 소재로 빈번히 사용되는 중 지배적인 기억 문화가 되어갔대.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서 이게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바뀐 이제 사례가 나타난 거고, 기억은 하위 문화가 아니라 주류 문화였죠. 니은은 반문화의 성격을 띠는 거 맞고요. 디귿, 니은은 독일 사회의 지역 문화냐? 지역 문화 아니고 반문화고 세대 문화의 성격을 띱니다. 리을, 지배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된 사례. 맞죠?
답이 잘려 있네? 4번이겠죠?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표는 8번이죠. A, B, C 지역의 각각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행하는 의복 문화를 시기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역이 3개가 있는데 A 지역, B 지역, C 지역 모두 이 동그라미 의복 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지금 T 시기에는 이 동그라미 의복이 주류 문화가 되는 거고 요거 각각이 다 하위 문화죠. 반문화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T 플러스 1 시기에 갔더니 요 세모를 다 같이 공유하네. 얘가 이제 주류 문화가 된 거고 얘가 하위 문화, 얘도 하위 문화 이렇게 된 거지. T 시기에 네모를 향유하는 사람은 각국의 주류 문화 요소를 공유하죠. 1번 틀렸고요. 2번 T 시기에 별 세모는 하위 문화였죠. 동그라미 달리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이거는 셋 답니다. 3번 T 시기의 세모는 T 플러스 1 시기의 세모는 각국의 주류 문화 요소이다. 맞습니다. 다음 3번이고요. 4번 T 플러스 1 시기의 동그라미는 각국의 지배적 문화를 거부하는 문화 요소. 반문화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건 알 수가 없고요. 정확한 거는 하위 문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번 T 플러스 1 시기에는 의복 문화의 다양성이 높아졌냐? 오히려 지금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다양성이 낮아졌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0번으로 넘어갈게. 이게 아까 이제 내가 그리라는 표랑 똑같은 건데 지금 문화 A, B, C가 가나다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지금 A는 가에만 해당하고요. B는 나에만 해당하고 C는 나랑 다 모두에 해당하잖아. 그럼 C가 무슨 문화겠어? 얘가 반문화겠죠? 그러면은 나가 반문할까? 다가 반문할까? 이 칠판해 보세요. 나랑 다 중에 뭐가 반문화야? 다죠. 다를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얘가 반문하죠. 얘가 반문하면은 B도 반문하니까 그럼 B도 동그라미가 2개가 되잖아. 이제 나가 하위 문화, 다가 주류 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T 플러스 1시간에 이제 반문화는 없고 하위 문화가 이제 A랑 C, 그다음에 B가 주류 문화가 됐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T식의 A는 주류 문화죠. 틀렸고요. 2번 T식의 각국에서 C를 향유하는 사람은 반문화를 향유하더라도 주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요. 틀렸고요. 3번 T와 달리 T 플러스 1식의 B는 원래는 하위 문화였는데 주류 문화가 됐죠. 그래서 T 플러스 1식의 B는 각국 전체 구성원 간 문화적 동질성을 드러내는 문화이다. 맞습니다. 3번이고요. 4번 A, B, C 중 T와 T 플러스 1시기에 모두 각국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인데 우리 지금 T 플러스 1시기에는 반문화가 없기 때문에 4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나는 다와 달리가 틀린 거지. 모든 문화는 상대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모든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2번 재작년 수능 볼게요. 각국의 빈민가 출신 젊은이들은 주류 사회의 가치관에 상충하는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주류 사회의 가치관에 상충하는 요소들. 뭐야? 반문화였죠. 근데 해당 장르가 음악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았대요. 지금 반문화가 주류 문화가 된 사례가 나타난 거고, 미국의 일부 젊은이들은 사회 전반에 퍼진 삶의 방식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이기적이며 물질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동그라미. 이게 뭐야? 반문화죠. 그들만의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나갔고 물질 소유를 최소화하고 인간으로서 정신적 성장을 중시하는 삶의 양식을 추구했대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 1번은 우리 첫 번째 사례에서만 나타났고요. 2번
하위문화와 반문화는 모두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냐? 얘는 좀 애매한데? 잠시만요. 지금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상충을 갈등이라고 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금 을국의 내용에서는 없어요. 비판 갈등인가? 갈등이 아니다. 세대 간 여기도 젊은이들이고 여기 젊은이들인데 기성세대에 대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이런 거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 3번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구성원에 의해 반문화가 형성된다. 그쵸? 네. 답 3번이네. 이게 가장 적절한 거고 확실히 수능 문제라 그런지 답이 막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는 쉬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4번 주류 문화 하위 모드는 모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사회 안정과 통합에 반문화가 기여하지 않아요. 5번 반문화는 주류 문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정치성이 상실되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선이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고 13번으로 넘어갈게요. A는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이다 라는 진술은 거짓이래요. 그래서 A는 주류 문화가 될 수 없는 거고 한 사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화는 C에 해당한다라는 진술은 참이래요. 그럼 C가 하위 문화고 그럼 A가 주류 문화가 될 수가 없으니까 B가 주류 문화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반문화가 되는 거죠. 여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1번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한 사회에서 주류 문화와 반문화는 양립하죠. 모든 사회에서 양립하고요. 3번 하위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주류 집단에게 일탈로 규정되기도 한다. 모든 하위 문화는 일탈로 규정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리가 틀린 거고 4번 B는 주류 문화는 C와 달리가 틀린 거죠. 모든 문화는 상대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5번 사회 전체의 동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거는 다 그래요. 사회 전체의 동질성? A는 반문화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위 문화가 많아질수록 동질성은 같은 성격이잖아. 그럼 하위 문화가 많을수록 동질성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응?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만 공유하는 게 동질성이 높은 사회인데 하위 문화나 반문화를 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특징을 갖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동질성은 약화된다.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아까 그렸던 표랑 비슷한 문제인데 볼게요. 자, 세모 문화가 T 시기에는 A랑 B 둘 다고 얘는 하나고 얘는 하나네요. 그러면은 T 시기에 뭐였을까? 반문화였겠죠. 그죠? 그러면은 B가 반문화야, A가 반문화야? B가 반문화죠. A가 이제 하위 문화, C가 주류 문화가 되는 거고 T 플러스 1 시기에는 하위 문화, T 플러스 2 시기에는 주류 문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답은 1번이죠. 2번 총합 이런 거 없어요. 문화는 더하고 뺄 수 있는 1번 반문화가 하위 모든 반문화는 모든 하위 문화는 어머 이제 이걸 읽어버렸어. 모든 하위 문화는 반문화. 틀렸죠? 왜 맨날 주황색만 떨어뜨릴까? 제가 주황색 참 좋아하는데 한번 T시기에 세모세모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T시기에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도 주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요. 4번 T 플러스 1시기에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 문화이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T 플러스 2 시기에 주류 문화죠. 저항하는 성격을 갖는 거는 반문화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23번도 좀 복잡한데 보통 복잡한 문제는 7월 학평이에요. 그래서 교사의 평가를 먼저 보시면은 과제 1은 모두 옳게 작성했대. 그래서 보시면은 A는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생활 양식. 그럼 뭐야? 지역 문화. 그다음에 가에는 세대 문화의 의미가 들어오시면 되고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거는 반문화죠. B가 이제 반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제 2는 두 가지만 옳게 작성했는데 하위 문화의 특징 첫 번째 보시면은 한 사회 내에는 수많은 하위 문화가 존재할 수 있음. 맞죠? 네. 그다음에 하위 문화의 범주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할 수 있죠. 그래서 나가 지금 틀린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고 1번 A는 뭐였어? 지역 문화죠.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주류 문화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오히려 하위 문화가 더 많아지죠. 1번 틀렸고요. 2번 A와 B는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3번 A, B 모두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죠. 이건 하위 문화 전체의 특징이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에는 세대 문화의 특징이 나오셔야 되는데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는 주류 문화잖아. 들어갈 수 없고요. 나에는 우리 틀린 내용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하위 문화가 나타나. 이건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네요. 답은 3번이고요. 28번으로 넘어갈게. 그렇게 많이 넘겨? 언제 끝나나 본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ABC에 대해 배울 건데 아래 재료에서 기억은 A래. 그럼 기억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니은은 B고 C는 확인할 수 없다. 읽어볼게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다수의 유럽계 이민자들이 각국의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주로 땡땡 지역의 부두 주변에 정착하여 빈민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당시 이민자들이 고된 노동을 잊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뒷골목에서 추던 춤. 기억은 뭐야? 하위 문화죠. 그래서 A가 하위 문화가 되는 거고 그게 대중화되었고 각국 국민 누구나 즐기는 춤. 그래서 니은은 주류 문화죠. 얘가 B고 C가 반문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A는 하위 문화는 전체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건 아니고요. 2번 총합 얘는 틀렸죠. 미안해요.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거 맞아. 왜 이러지? 한번 A와 달리 B는 주류 문화는 구성원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이거는 둘 다죠. 달리가 틀렸고요. 4번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에 저항과 대립하는 문화는 반문화. 틀렸고요. 5번 기역에서 니은으로의 변화는 하위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변하는 건데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나왔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35번부터 상민아 저기 마더승강 빌려줘봐.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 양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여기 지금 대중매체가 나오는 게 있거든? 제가 좀 찝어 드릴게요. 우리 36번부터 음... 48번까지 풀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특히 신문, 라디오 뭐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요즘에 알아야 되는 거는 SNS는 아셔야 돼. 요거의 특징은 쌍방향이다. 그다음에 정보 수용자와 제공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특징은 아셔야 돼요.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은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제공하는 사람은 정보를 뿌리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뭐, 채널A나, 이런 방송사에서, 뉴스를 봐요. 그럼 난 정보를 수용하지. 근데 제가 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사회문화 정보를 제공하죠.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채널 A뿐만 아니라 저는 JTBC도 보고, 그다음에 뭐 조선일보도 보고, 뭐 한겨레 신문도 보고, 다 봐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거는 그 정보 사회의 문제점이 나와. 그래서 이제 지나친 상업화 아니면은 정보를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가짜뉴스 이런 거를 걸러 들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정보 격차 문제, 정보를 많이 수용한 사람들과 적게 수용한 사람들의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리니? 그 다음에 뭐 이제 정보화 교육이 안 된, 뭐 노인 세대들은 정보화 교육이 안 돼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중문화가 지나치게 상업화돼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알고 보니까 광고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상식적이냐면은 은퇴기도 풀 수 있어요. 음. 은퇴기도 풀 수 있는 정도면 상식적인 거다. 그래서 은퇴기랑 35번을 풀어볼게요. 상민이는 조용히 계세요. 중요한 결승 경기라서 그런지 화면이 온통 광고투성이야 이렇게 돼 있네. 광고밖에 없어서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네. 그렇대요. 그거는 대중문화가 가하기 때문이야. 은퇴가 답이 뭐니? 답이 2번이죠? 너무 상업적이라서 지금 결승 경기보다 오히려 그 상업적인 광고 내용에 사람들이 더 눈길을 주고 있는, 더 눈길을 줄 수밖에 없게 우리 방송사에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광고 화면에 맞춘다든지 그런 거죠. 계층 간 문화적 차이 이런 얘기 없고요.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약화시킨 얘기 없고요. 선정적인 폭력적인 내용 이런 거 은퇴기가 좋아하는 건데 이런 거 없고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2번. 너무 쉽지? 자, 52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지나치게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은퇴기 한번 풀어볼게요. 의료 지식, 법률 지식과 같이 오랜 기간 숙련을 통해 얻는 전문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었는데, 의무교육의 확산과 TV, 인터넷을 통한 공유로 대다수 사람들이 응급 상황이나 법적 분쟁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과거에 골프는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였는데 산업화로 인해 대중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스포츠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골프가 대중에게 친숙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겼다. 공통점 뭐야? 2번이야? 맞아요. 1번 할 줄 알았는데. 1번은 가에는 없어요. 이건 나에만 있는 내용이고, 의료 지식, 법률 지식과 같은 고급 문화가 대중화되었다. 네, 골프라는 고급 스포츠 문화가 대중화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사회사 성숙한 시민의식? 가를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보려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회 다원에 기여한다는 내용 없고요.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 뭐 의료지식, 법률지식이 소수의 특권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게 권력이라고 보긴 애매하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권력이라고 보더라도 그걸 견제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얘기도 없고요. 대중을 수동적인 문화 소비자에서 주체적 생산자로 만든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작년 수능 보고 마무리할게요. 몇 분 정도 지났어? 자, 각국에서는 손을 씻으면 영혼이 오염되어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전통적 믿음 때문에 손을 잘 씻지 않는 관습은 그때 당시의 주류 문화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한 의사가 손 씻기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A 지역에서는 손을 잘 씻는 문화가 형성되었대요. 요거는 무슨 문화였어, 상민아? 지금 맞아요. 하위 문화에서도 지역 문화였어요. 지금 나랑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조금씩 퍼져나가자 대다수 각국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해친다는 이유로 A 지역 사람들을 비난하며, 이게 이제 반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대다수의 각국 사람들이 이 하위 문화를 일탈로 규정한 거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고, 각국에서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A 지역 사망률이 낮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자 손을 잘 씻어 위생 관리하는 철저히 상식이 보편화됐다. 이게 지금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1번, 기억은 지배 세력에 반발하여. 반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니은은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냐? 이거 원래 하위 문화였죠? 디귿. 3번, 디귿은 문화 변동이 빠르게 진행돼 나타난 문화지체. 문화지체 아니죠? 4번, 리을은 지역 문화가 주류 문화에 대항한 반문화 사례냐? 리을은 반문화 아닙니다. 이거는 주류 문화 향유자들이 자기네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 거죠. 답은 5번이네요. 리음은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한 사례다. 우리 하위 문화도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단원이 어려울 거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